안녕하세요, 릴리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앉아서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좀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좀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뭐 프로덕트 매니저 해외 취업을 준비를 하시거나 한국에서 프로덕트 매니저 준비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고, 그냥 프로덕트 매니저 직군이 궁금해서 뭐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프로덕트 매니저 부트캠프 커리큘럼을 한번 보고 실무자로서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부트캠프를 통해서 취업을 실제로 하시는지는 저는 통계 이런 건 데이터는 없고요. 근데 어쨌든 좀 더 실무자의 시각에서 부트캠프 커리큘럼에서 배우는 게 실무에서 정말 쓸 만한 건지, 혹은 면접을 볼 때 어떤 플러스 요인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부트캠프 커리큘럼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거를 보기에 앞서서 맥주를 한 잔 따르고 마시면서 하려고 하거든요. 일이 끝나고 와서 맥주 한 잔이 땡겨서 좀 마시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드라이 제뉴얼이라고 해가지고 새해가 되면 꼭 1월에 그렇게 금주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드라이 제뉴얼이라고 해가지고 그룹도 만들고 나름 노력들 하던데,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요. 어쨌든 좀 마시면서 해보겠습니다. 맛있다. 그러면 일단 본격적으로 한번 부트캠프 커리큘럼을 보려고 해요. 제가 일단은 PM 부트캠프 커리큘럼이라고 검색을 구글을 했는데 제일 위에 뜨는 게 패스트 캠퍼스 프로덕트 매니저 부트캠프라고 뜨네요. 이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들어가서 여기 보면 커리큘럼 프로그램 소개가 있고 6개월 여정이네요. 6개월이나 진행이 되는, 그리고 하루에 거의 10시부터 7시까지니까 8시간인가요? 8시간 동안 수업을 듣고 6개월 동안 하는 건데, 커리큘럼 여정을 보면은 파트가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파트 1은 프로덕트 매니징 PM의 첫걸음, 그 다음에 GA, SQL 툴 실습하는 것까지 해서 6개월이 끝나는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먼저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 커리큘럼은 진짜 여기서 말한 대로 굉장히 기초적인 지식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좀 더 프로덕트 매니지먼트에 관한 개념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인 것 같아요. 일단 처음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PM의 첫걸음이라고 하면서 서비스 기획자 PM, PO의 역할을 이해를 하는데, 사실 좀 셋이 좀 다르거든요. 저는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을 했는데 서비스 기획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프로덕트 매니저라기보다는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덕트 매니저는 어디까지 영역이 확대가 될 수 있냐면요,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파악을 했을 때 우리가 프로덕트를 만들지 말지부터 정하는 거에서 시작을 해요. 사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프로덕트 서비스를 우리가 하이어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프로덕트 회사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거를 개발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빌드를 할 거냐 바이를 할 거냐에 대한 그런 결정도 프로덕트 매니저 역할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서비스 기획자라는 그런 개념에서 보면은 그 역량 밖의 일이 아닐까 싶은데, 그 직군의 이름으로 이해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커리큘럼은 좀 완전 기초부터 시작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취업 방향을 좀 열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은 취업에만 초점을 맞추면 장점이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 다음에 PM이 일하는 필수 역량,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 그 다음에 IT 회사 실제 개발 프로세스 알아보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실제 개발에 참여해보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프로덕트 팀하고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유용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면서 기획자가 하게 될 BM 설계, 프로덕트 마켓 핏, 지표, 펀딩, 팀 빌딩,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프로덕트 전략, 로드맵, OKR. 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프로덕트 매니저들이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MVP 개념, 뭐 린 스타트업 이런 개념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좀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협업 툴 사용법 이런 것도 알려주잖아요. 아마 이거를 알려주는 이유는 그 포트폴리오 만들 때 프로젝트 하시니까 그럴 때 툴을 사용하라는 개념에서 아마 알려주는 것 같고요. 좀 이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협업 툴 사용법은 사실 크게 뭐 비중이 없을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이 협업 툴은 당연히 회사마다 다른 걸 쓰거든요. 그 회사가 뭐 선호하는 툴들이 다 따로 있을 거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뭐 트렐로, 아사나보드 셋업 이렇게 나오는데, 뭐 지라를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툴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사실 취업해서 금방 배우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역할을 이행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문제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훈련과, 그러니까 개발의 방법론을 아는 게 아니라 하는 사이클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개발을 하겠다라고 아이디어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문제들을 어떻게 프라이타이징 할 거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면접을 처음에 봤을 때도, 제가 회사에서 프로덕트 매니저 채용을 위해 면접을 봤을 때도 그렇고, 늘 나오는 질문은 프라이타이제이션. 문제를 여러 가지를 주어주고, 당신이 이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 거냐라는 질문은 너무너무 자주 나와요. 그 실무에서도 엄청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어떤 애자일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문제를 정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문제를 정의를 했어요. 문제를 한 5개를 정의했어요. 그럼 뭐부터 할 거냐는 거죠. 왜 그거부터 할 건데? 우리 비즈니스와 고객에 어떤 임팩트를 주고 어떤 아웃컴을 끌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부터 할 거다, 이거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출 거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하고, 그 부분을 팀 전체가 동의를 하고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프로덕트 매니저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개발하는 방법론은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론들도 배우는 건지는 커리큘럼엔 안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제일 보편적인 거는 라이스 프레임워크가 있거든요. 라이스가 Reach, Impact, Confidence, 그리고 마지막이 Effort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을 하면은 실무에서 이렇게 그 프레임워크대로 모든 부분을 정량화해서 리치는 얼마고, 임팩트가 뭐 8이고, 그다음에 에포트가 10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라고 잘 안 돼요. 왜냐면은 그 4가지 말고도 정말 많은 다양한 변수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실무를 하는 사람들끼리 또 얘기하는 게, 그런 정량화적인 것들은 사실 그 데이터를 조작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 프로덕트 매니저 마음만 먹으면은 넘버들 정도는 바꿀 수 있어요. 본인이 만약에 나는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조작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프레임워크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도 그거를 토대로 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어프로치를 하는 방법들이 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는 거죠. 면접에서는 어쨌든 뭐 이 사람이 라이스 프레임워크를 쓰니까 우리 회사랑 안 맞아, 이게 아니고, 어느 정도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연습을 해본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많이들 물어보고 많이들 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2가 서비스 기획. 사용자 중심의 인터뷰, 마켓 리서치, UI 플로우 분석 실습, 뭐 정량적, 정석적 분석 방법, 이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인터뷰하는 방법, 다이어그램 만드는 방법, 페르소나 작성, 특히 초보인 분들한테 좀 더 사용자들 인터뷰하는 방법, 특히 이 부분은 아마 PM이 제일 많이 이끄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유저 리서치 하시는 분들이 회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덕트 매니저가 특히 사용자랑 많이 인터뷰를 하고 관찰도 하고 하면서 시시각각 좀 문제를 파악하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가장 임팩트가 큰지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그래서 좀 괜찮다고 보고, 피처를 구체화하고 팀을 얼라인하는 유저 스토리, 데이터를 고려하는 백오피스 기획, 서비스 전략과 로드맵 짜기, 요구사항 정의와 PRD.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이 서비스 기획 실무에 되게 다양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걸 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모든 피처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솔루션이 되게 쉬운 것들이 있고 솔루션이 좀 어려운, 좀 더 구체화가 필요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모든 솔루션이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면은 좀 맥락에 맞게 이런 것도 배웠었는데 하면서 사용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 모든 거를 모든 피처에서 해야 된다? 이건 아닌 거죠. 사용성 테스트, 시나리오 설계와 실행.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파트 3에 데이터 기반해서 서비스를 기획하는 방법, 지표, KPI, 분석 도구 활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커리큘럼에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데이터 분석보다 더 PM한테 중요한 건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거냐를 정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잘 정의가 돼야지 데이터를 기반해서 분석을 해서 그 분석이 개발 토대가 되고, 특히 테스팅할 때 그 어썸션 테스팅이라고 하죠. 어떤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할 때 그 솔루션 개발 전에 이게 정말 유효한 솔루션인지에 대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테스트를 할 지표를 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 테스트를 성공을 했다 못했다라고 정하는 그 지표가 어떤 것이냐를 정하는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데이터 분석 툴하고 데이터 이벤트, 데이터를 실제로 컬렉팅하는 모든 그런 과정은 보통 개발자나 데이터 애널리스트들이 좀 더 일을 해요. 오히려 PM은 어떤 지표를 우리가 트래킹을 할 거냐, 왜 이 지표가 중요하냐, 이 지표를 트래킹함으로써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더 하이 레벨의 목표는 어떤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프로덕트 매니저가 데이터 이벤트까지 만들고 이러진 않거든요. 오히려 데이터 이벤트 만드는 거고 당연히 뭐 개발자들이 할 거고, 데이터 분석은 툴이 다 있잖아요. 웬만하면 여기서도 보여주는 게 뭐 GA, SQL, 심지어 요즘에 챗GPT가 워낙에 너무 잘해서, 특히 뭐 SQL 쿼리 정도는 그냥 챗GPT한테 나 이거 이런 정보가 필요한데 나 쿼리 좀 만들어줘 하면은 한 5초 만에 만들어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 툴은 금방 배워요. SQL, 구글 아날리틱스 금방 배워요. 문제는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지표로 삼을 거냐를 정하는 그 방법론과 부분을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럼 또 다시 위로 올라가야 돼요. 프로덕트의 밸류 프로포지션이 뭐냐? 우리 프로덕트는 어떤 부분에서 사용자 행동에 변화를 줄 거고, 이게 어떻게 우리 비즈니스 목표에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그런 로직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또 밸리데이션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기획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이 커리큘럼에. 근데 좀 더 이거는 분석 도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스킬보다는 데이터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가장 실무에서 PM의 역량이 좀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그 지표가 일주일, 2주마다 계속 트래킹이 될 수 있는 지표냐. 왜냐면 또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지표가 개발을 하고 있는 것들의 실시간으로 영향을 받고 좀 더 빠르게 숫자로 나타나는 그런 임팩트를 보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프로덕트 팀이 이 부분에서 너무 늦어지면은 이게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를 아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면은 뭐 3개월 혹은 6개월 뒤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임팩트가 안 나오네? 왜 그러지? 이러면 이미 늦은 거예요. 조금 더 빨리 그 부분을 캐치를 하고 빠르게 피봇을 하고 제대로 좀 더 문제를 다시 또 재정의하고 다른 솔루션이 어떤 게 있는 건지 다시 또 찾아가는 그 사이클이 좀 더 빨라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저는 PM의 역할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6개월 동안 배워야 되는 것들일까에 대한 의문은 사실 조금 있어요. 심지어 6개월을 풀타임으로 배운다? 글쎄요. 물론 저는 실무를 해봐서 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장점이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진짜 프로덕트 매니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부트캠프를 함으로써 부트캠프를 했다는 이력서에다가 넣을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또 가장 큰 장점이겠죠? 어쨌든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라는 거니까요. 근데 좀 제가 보기에는 6개월간 할 정도는 아니라고 느끼는 거죠.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배워야 하는 내용인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회사가 작년에 주니어 레벨 프로덕트 매니저들 많이 들어오면서 부트캠프는 아니고 그냥 좀 더 코스를 좀 제공을 했었어요. 외부에서 하는 코스죠. 물론 우리는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어서 더 짧은 코스긴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 다 터치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3일 만에 했거든요. 물론 빠르게 넘어가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6개월간 할 내용인가에 대한 의문이 살짝 드는 거죠. 아니면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시간을 엄청 투자하는 건지는 또 모르죠. 제가 느끼기에는 커리큘럼이 길다, 내용에 비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프로덕트 매니저가 아니고 개발 일이 아니어도 실제로 일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부트캠프 전에 프로덕트 매니저 관련 책을 여러 권 읽어보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그걸로 맛을 보고 그 다음에 본인이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는 개인 프로젝트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해요. 왜냐면은 프로덕트 매니저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이 진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왜냐면은 회사의 모든 스테이크홀더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다른 팀들, 그러니까 개발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다른 팀들에서 갖고 있는 리스크를 이해를 해야 되는 직무예요. 그거를 팀으로 전달하고 그거를 이해를 같이 하고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솔루션을 생각해내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조금 크게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부트캠프를 해서 하는 포트폴리오랑 개인이 해서 하는 포트폴리오랑 크게 다를까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프로덕트 매니저의 포트폴리오는 실제 프로덕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실 그 포트폴리오를 보는 이유는 그 사람의 로직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랑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문제를 정의하는 방식.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이해를 하려고 데이터 컬렉션을 했는지, 그 데이터라는 게 단순히 넘버 그 구글 아날리틱스 SQL이 아니라 고객 인터뷰, 뭐 관찰을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어떻게 했고, 이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포트폴리오의 그 실제 프로덕트를 보고 채용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굳이 부트캠프에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거면 뭐 개인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서는 근데 프로젝트를 실제로 뭐 팀 프로젝트, 기업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기업 프로젝트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좀 프로덕트 매니저의 역할을 이해하고 역량이 어떤 게 필요한지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조금 그래도 프로덕트 매니저로서의 역량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몇 개가 조금은 빠진 것 같다. 제가 더 궁금한 거는 약간 그 여기서 말하는 팀 프로젝트? 실제 개발자가 있는 걸까요? 팀 프로젝트에? 뭐 프로덕트 매니저끼리 하는 팀 프로젝트는 아닐 거잖아요. 데이터 기반 서비스 기획을 40시간이나 해요? 엄청 많이 한다. 40시간이면은 일주일 동안 이거를 배우는 건가요? 파이널 개발 분야 협업 프로젝트를 240시간 동안 하시네요. 리서치, 문제 정의, 프로덕트 전략 및 솔루션 도출. 240시간씩이나 한다고요, 이거를? 이 협업 프로젝트 시간이 너무 긴데요? 240시간이나 해요? 아마 리서치가 좀 오래 걸려서 그러나? 처음으로 이렇게 부트캠프 커리큘럼을 보는데 재밌네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좀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그 솔루션을 정하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뭐 미니 프로젝트를 해서 서비스 기획하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엄청 기획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기획자 포커스예요.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는데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마켓 핏, one metric that matters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8시간밖에 안 보여요. 그러고 나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일을 16시간 동안 배워요. 그 부분이 되게 좀 놀랍다 라는 거고요.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부트캠프의 커리큘럼이 프로덕트 매니지먼트의 중요한 역량에 집중되어 있다기보다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더 많은 시간을 배정을 하고 그 부분을 더 연습하는 걸로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커리큘럼이 짜여 있는 것 같고요. 주니어로 들어간다고 봤을 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프로덕트 매니저 부트캠프라기보다는 서비스 기획자 부트캠프라고 정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데이터 기반 서비스 기획이 있는데 여기도 물론 지표 설정, 지표 분석이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많은 좀 예시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스테이크홀더 매니지먼트가 있으면 참 좋았겠다 싶었어요. 뭐 데이터 드리븐도 있고 사용자 중심도 있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좀 비즈니스가 빠진 게 제가 생각하는 비즈니스는 단순하게 비즈니스 모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사라는 게 비즈니스가 프로덕트 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법무팀, 그러니까 리걸 이슈랑 관련한 부분, 그 파이낸스 팀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커스터머 서비스를 하는 팀들이 있고 다양한 그 사내 스테이크홀더들 있잖아요. 다른 업무 팀들. 그 팀들하고의 관계에서 PM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조금 다루면은 또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저는 물론 해외에서 기반한 경험들이고 사례들이지만 프로덕트 매니저 면접에 꼭 나오는 게 스테이크홀더 매니지먼트거든요. 스테이크홀더들이 이거 어딨냐, 언제 나오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의 로드맵이 다른 팀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프로덕트 매니저들이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게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되게 흥미로워요. 이런 거 보는 거 재밌네요. 어쨌든 조금 제가 바라본 시각이 지금 뭐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프로덕트 매니저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마 이런 내용의 영상이 재밌으시면 좀 댓글이나 좋아요로 좀 알려주세요. 어떤 종류의 정보나 영상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안녕!